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울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 38번 우주상수 문제, 암흑에너지, 우주탄생 확률은 10의 120승분의 1이다. 10의 120승,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우주가 탄생될 확률은 10의 120승분의 1이다. 참, 그 누구도 이해 못하는 숫자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상수 람다라고 부릅니다. 1.1056 여기 음수 52승. 역시 음수 52승이 무슨 뜻이냐? 수학자는 이해하죠. 근데 수학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수식이 있는데, 이 수식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해가지고 이 수식 가지고 우주를 풀 수 있다, 블랙홀을 풀 수 있다, 블랙홀을 계산할 수 있다, 우주를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거기서 요것이 이제 우주상수라고 불립니다. 우주상수, 물리우주론에서 진공의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기본 물리상수다. 하여튼 기본 물리상수인데, 진공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막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진공의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기본 물리상수다. 일반인은 하여튼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우주상수는 아인슈타인이 팽창하지 않는 우주 모형을 얻기 위하여, 우리 우주가 지금 팽창한다고, 그것도 가속 팽창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 시대에는 이제 모르는 거죠. 아무도. 이게 우주가 팽창하는 건지 우주가 멈춰 있는 건지. 근데 아인슈타인의 생각에는 우주는 멈춰 있어야 된다. 우주가 어떻게 팽창을 하냐? 말이 되냐? 우주는 멈춰 있어야 된다. 그거를 얻기 위해서 요거를 살짝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나중에는 그 허블에 의해 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 밝혀졌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일생일대의 실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또 그거에 또 반전이 있죠. 또 반전이 또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우주 상수항을 추가하면서 도입되었다. 이거. 그때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멈춰 있어야 된다.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냐고, 말이 되냐 해가지고 이 람다 값을 집어 넣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실수였는데 그게 또 일생일대의 지식이 되는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우주 상수를 포함하지 않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면 몇 가지 아래 우주가 팽창한다는 결론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없어요. 이게 0이다 하면 이것만 풀면 우주는 팽창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주 상수는 양자장론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또 양자장론이 뭐냐? 계속 넘어가야 되죠. 파고 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다. 간단히 말하면 진공 안에서 끊임없이 생기고 소멸하는 입자와 반입자 쌍에 의하여 진공이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진공에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방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눈에 보이는 탁자 빼요. 의자도 뺍니다. 나도 밖으로 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싹 뺍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죠. 공기가. 공기도 진공 펌프 가지고 막 다 뺍니다. 공기조차도 다 뺐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뭔가 공간이라고 부르는 공간이라고 부르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방 안에 공기도 싹 뺐어요. 그게 뭐냐고. 그게 그거를 우리는 공간이라고 부른다. 그 공간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이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반전이 펼쳐집니다. 이론적으로 이 상수를 계산하면 관측 결과와 맞지 않는 결과를 얻는다. 즉 역시 이론하고 관측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얼마만큼 다르냐?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10의 120승분의 1.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0배, 보통 공학에서는 10%, 0.1, 10%죠. 10% 정도 오차나면 맞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10의 120승이에요. 120승. 10의 120승만큼 오차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주상수 문제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왜 10의 123승분의 1만큼 계산하고 관측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로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우주상수 문제라고 부릅니다. 우주상수 문제, 차원적 해석으로 우주상수 값이 대략 플랑크 질량 정도라고 예측할 수 있다. 플랑크 질량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플랑크는 질량을 쪼개요. 쪼개고 더
어마어마하게 쪼갭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 더 이상 못 쪼개는 질량. 하지만 실제로 측정된 우주 상수 값은 2보다 10의 120승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이게 10의 120승 배보다 작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아주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오차, 오류, 네, 그죠? 오차 혹은 오류가 10의 120승 배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 우주 상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66에서 74%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전 우주에서 66% 74%. 이거 암흑 에너지인데? 왜냐하면 이게 그 암흑 물질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이 정도 되죠. 그럼 암흑 물질이 뭐냐? 모른다 물질이 이 정도 되고요. 그 모른다 에너지 있죠.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모른다. 네. 그게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주 상수가 암흑 에너지라는 소리냐? 아주 비슷하죠. 보통의 물질은 4% 정도이다. 여러분이 보시는 눈에 보시는 밤하늘에 딱 그 밤하늘을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더하기 안 빛나는 것도 엄청나게 많겠죠. 예, 전부 다 합한 거. 지금 현 과학에서 밝혀진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밝혀진 거 전부 다 합해요. 예, 그게 4%. 그게 4%. 그럼 나머지는 모른다 물질 이 정도, 모른다 에너지 이 정도. 전혀 아예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셋을 다 합치면 인계 밀도와 같게 된다. 이거 뭔가 그럴듯한 거 된다고, 뭔가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주 상수가 암흑 에너지냐? 여기서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보통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보시면 아인슈타인이 일생일대의 실수를 했는데 참 아인슈타인은 실수를 해도 그게 인류의 지식이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 물리학자분들이 계신데 아니라는 틀렸다는 거죠. 그분 아인슈타인이 실수를 했고 이거를 첨가를 한 것이 실수죠. 그 실수가 이건데 그게 암흑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암흑 에너지가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다. 그죠?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다. 이거. 그래서 이거 진짜 그럴듯한데? 그러나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라고 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므로 새로운 문제가 더 크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새로운 물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위키백과 사전에 암흑 에너지라고 치면은 그 뒤 암흑 에너지가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라고 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므로 여러 과학자들이 새로운 물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이 새로운 물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모른다 74%,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 30%, 22%에서 30%. 우리가 그럼 아는 게 뭐냐? 4% 정도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96%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게 우주 상수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96% 뭡니까? 모른다죠. 그럼 당연히 새로운 물리, 아주 지금 현 물리하고 전혀 반대되는, 현 물리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물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96%를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양자역학에서 예측되는 우주 진공 에너지 밀도와 관측으로 얻어진 암흑 에너지 밀도를 비교하면 진공 에너지 측이 10의 100승 정도 크다는 점이다. 10의 100배가 이제 그게 이제 100배가 이제 120배, 120승배 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리가 필요하다.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죠. 어미 양자울 우주론으로 한번 도대체 이게 뭐냐고, 왜 120승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어미 양자울 우주론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챕터 2장에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과 6차원 공간 우주에 대해서 설명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라는 거는 이런 여기 보시면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을 막 그 입자 가속기 있지 않습니까? 입자 가속기에 어마어마하게 입자들을 충돌시켜 가지고 이제 어떤 입자들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그런 학문이며,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가지고 노벨상 한 4개 정도 노벨 물리학상을 탄 분야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믿을 만한 학문이 되는 거죠. 거기서 제가 여기서 이제 뉴트리노 중성자 있죠. 중성자의 질량이 있는데 타우온, 미우온, 일렉트론,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이 단어를 아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다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하간 타우온, 뮤온, 일렉트론 이런 게 있다라고 하자 아마 업, 참, 탑 이건 고등학교 물리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이런 이걸 쿼크라고 부르죠. 이건 이제 중성자가 있는데 중성자의 로그를 씌워서 여기 로그를 씌워서 여기서 4차원이다, 5차원이다, 6차원이다. 4차원, 5차원, 6차원의 점을 찍으면 이러한 추세선이 나타난다. 이 추세선에 의하면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꼭지점 아닙니까? 꼭지점. 포물선의 꼭지점이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자 1세대다. 여기가 1세대다. 여기 2세대, 여기 3세대라는 거죠. 4세대 존재하겠느냐? 다시 설명드리면 왜 3세대냐는 거죠. 입자 물리학의 3세대예요. 3세대만, 3개만 존재해, 무조건. 네 번째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현 물리학의 기술에 의하면. 그러면은, 아이고, 입자 가속 10배 더 큰 거 설치하면 네 번째 발견되지 않겠냐? 네. 과연 발견될까요? 지금 현재 선 입자 가속기가 있는데, 그거 한 10kg 정도라고 합니다. 그 지름이. 그건 10배 더 크게 만들면 100kg짜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10kg짜리 설치하는데도 설치비가 10조, 운영비가 10조, 20조가 드는 거죠. 아니, 그럼 100kg짜리 설치하면 200조가 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200조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뭐, 여하간 핵심은 3세대다, 지금. 4세대 존재하겠느냐? 그럼 답변. 10배 더 큰 거 설치하면 4세대 관측될 수 있다. 관측되는 거 확실하냐는 거죠. 만약에 확실하다 그러면 100조를 들여야죠. 200조를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추세선에 의하면 이거 3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꼭지점을 이루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물리학자는 4세대 존재한다. 4세대는 한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죠, 여기에. 근데 역시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무슨 변곡점 해가지고 꼭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자, 이게 맞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물리학자가 주장한 이게 맞다. 그러면 4세대 존재. 그럼 5세대 여기 아니고 5세대 여기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6세대도 존재하고요. 근데 이거라면 이게 진실이다 그러면 이게 끝났다는 거죠. 입자 물리학의 3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끝났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우주는 가로 세로 높이죠. 그 가로 세로 높이가 있습니다. 그럼 2차원 우주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주는 3차원 우주입니다. 2차원 우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2차원 우주는 어디냐? 여기라는 거죠, 여기. 여기에 점 찍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럼 1차원 우주도 있지 않겠습니까? 1차원 우주 여기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요선에 딱 걸리는 거다. 제가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 기울기가 0이다. 그러면 특징이 이렇게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오면 0차원일 때 기울기가 무한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이렇게 달걀 모양 있죠, 달걀 모양.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그게 합리적인 그 추세인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으며, 그러면 이제 역시 또 그 쿼크에 대해서, 그 끈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이론이 뭐냐면은 모든 만물은 어마어마 곱하기 100배, 1000배, 만배 보다 더 작은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 끈들이 막 모여가지고 우리 우주를 이루는 것이다. 네, 그것이 이제 끈이론이죠. 근데 그 끈이론이 출발이 공간은 9차원이다 부터 출발했습니다. 공간 9차원 더하기 시간 1차원 해가지고 합은 10차원이죠. 공간은 9차원이다 라고부터 끈이론이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끈이론이 공간은 9차원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주장을 할까 하면은 역시 무슨 뭐 초대칭 이론에 의해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뭐 하여튼 근거가 있긴 있어요. 네, 저의 주장에 의하면 자, 이거 쿼크를 한번 보시죠. 이 똑같은 논리에 자, 몇 차원이 끝입니까? 끝. 여기 아니면 여기. 9차원. 여기. 이게 쿼크거든요. 그러니까 끈이론에서 왜 9차원이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요게 잘 맞으니까, 계산이 잘 맞으니까 9차원 아닙니까 지금. 여기다가 시간을 더하면 10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끈이론이 9차원, 공간은 9차원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끈이론은 이제 11차원 끈이론이죠. 지금 12차원 끈이론입니다. 왜냐? 사실 안 맞거든요.
뭐 이거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9차원님? 여기는 7차원이고요. 여기는 뭐 여기는 4차원이고요. 네, 안 맞으니까 계속 한 차원 더 높이는 거죠. 그러면 11차원이다. 그 11차원도 사실 또 안 맞습니다. 그럼 또 12차원이다. 12차원도 안 맞거든요. 그 18차원이다. 19차원, 20차원이다. 막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고요. 이거 달걀 모양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4차원이다. 여기가 4차원이다. 여기 5차원이다. 여기 6차원이다. 네, 이렇게 아까 점이 찍혔고요. 여기가 로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걀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타원 방정식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원 방정식이 성립을 하면은, 그러면은 아까 제가 3차원일 때 요 값이 딱 찍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4차원일 때. 그럼 3차원일 때는 어디냐? 요게 찍히는 거죠. 요게 이렇게 3차원. 그럼 2차원은 이렇게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원 이렇게. 1차원은 이렇게. 네. 그럼 0차원은 달걀 모양 이렇게 기울기가 무한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여기가. 그래서 이것이 타원 방정식이다. 네. 그래서 타원 방정식을 제가 한번 세워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학인데요. 타원 방정식은 중학교 때 배웠나? 하여튼 다 배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꼭지점이 있고요. 원점이죠. 원점이 PQ라고 놓고 여기 장축, 여기가 단축인가요? 여기 A, 여기서부터까지 A 길이 A죠. 여기서부터까지 길이 B죠. 이렇게. 그래서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지 않습니까? 예, 미지수가 하나, A, B, P, Q. 미지수가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조건이 네 개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 둘, 셋. 예, 값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6차원일 때 이렇게 6차원, 6차원일 때 7.22553 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요. 5차원일 때 5.2304. 네, 여기에 다 좌표점이, 네, 여기 숫자가 다 있죠. 18, 170, 2.5. 로그를 씌웁니다. 거기서 마지막 특징 하나, 여기가 0이 돼야 돼요. 여기가 0일 때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랑 A 길이랑 P랑 같습니다. 저의 주장에 의하면, 어미양자울 우주론의 주장에 의하면 0일 때, 네, 0일 때 요게 기울기가 무한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P가 서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A는 P다. 그러면 이제 조건이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문제가 풀어집니다. 이 문제를 열심히 풀면은, 네, A는 6.25. 네, 여기가 P 6.25. 여기가 6.25가 되고요. 네, B 음수 103. B라는 소 요 길이죠. 여기서 핵심이 요 길이입니다. 이거 103. 이게 뭐냐? 이게 0이라는 거 0차원. 0차원일 때 요 길이가 103이라는 거죠. 103. 로그니까 이제 103승이 되는 겁니다.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120승이나 103이나. 예, 그런데 그 두 번째, 저의 주장은 역시 또 여기 6일 때 여기 살짝 보시면 여기 꼭지점이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이게 6.25라는 거죠. 꼭지점이. 저의 주장은 6일 때 0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6일 때 0이 돼야 된다. 그럼 이런 오류가 왜 발생하느냐? 다른 것들은 정확하게 질량을 측정해 냅니다. 여기 뭐 보시면 이게 정확해요. 이게 1, 2, 3입니다. 정확히. 다른 것들은. 근데 요것만 이상해. 그래서 부등호가 있죠. 이거. 네, 그래서 이게 부정확하답니다. 이게 정확히 측정이 안 된대요. 이 숫자가. 그러면 다른 거를 쓰지 왜 요거를 썼냐? 본 동영상에서 제가 옛날부터 계속 주장하기를 요게 근원이라고. 네, 나머지들은 다 이것들이 조합해서 만든 거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게 근원이다. 네, 그래서 부등호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측정이 정확히 안 된다. 그래서 그만큼의 오차가 0.25만큼 오차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의 또 다른 생각은 이게 6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6일 때 여기가 6이죠. 여기 6. 여기가 정확히 꼭지점이 돼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A가 6일 때 꼭점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으니까 일단 얘를 없애고 수식 하나가 남으니까 이 두 개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두 개만. 이 수식 두 개. 그래서 문제를 풀면 14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또 조합을 개수죠. 이번에는 이거를 없애겠습니다. 이거를 없애고 이 두 개를 놓고 문제를 풀면 119가 나와요. 이번에는 요거를 없애는 거죠. 요거를 없애는 거죠. 즉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고 요거를 없애서 문제를 풀면 112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정답이 어떤 거냐? 사실 정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했듯이 이게 정확히 측정이 안 된 거라고.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어느 건지 모르니까 평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평균을 이거 평균 싹 내보면은 119예요. 119나 120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숫자가 이렇게 123승이나 원래 아마 10에 123승이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암기하기 쉽게 하면 120승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하여튼 120이나 123승이나 119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상수 문제가 이게 1번 이러한 큰 오차가 발생을 하니까 다중우주의 확률이다라고 현 우주에서는 이제 현 과학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중우주가 10에 123개만큼의 다중우주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우주라는 거죠. 2번 아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신이 만들었다. 종교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면 3번 이거 둘 다 틀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의 창조다. 이건 사실 뭐 제가 언급할 게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다중우주의 확률이다. 아니 10에 123승이라는 거는 10에 123승은 물리적 오차가 그렇게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물리적 오차 뭐 예를 들어서 단위를 볼까요? 단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미터의 제곱? 미터의 제곱분의 1 혹은 뭐 세크의 제곱분의 1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갑자기 개수로 바뀝니까? 왜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이렇게 오차가 물리적 오차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물리적 오차를 10에 123승 개의 다중우주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우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물리적 오차가 개수로 바뀌느냐는 거죠. 개수로.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있듯이 여러 과학자들이 새로운 물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그 새로운 물리가 바로 이거 아니냐. 물론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10에 123승이라는 정체가 도대체 뭐냐. 여기 계산과 관측이 이게 전혀 안 맞다.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계산과 측정, 즉 계산은 여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로 계산을 했는데 그 측정은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10에 123승이 난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극한치가 뭐냐? 자 여기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극한치가 어디죠? 여기 아닙니까? 여기 저의 주장에 의하면 여기는 존재를 안 하죠. 여기는 여기가 계산의 극한치입니다. 그럼 측정의 극한치는 뭐냐? 네, 여기죠. 여기. 그러면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이렇게 이게 타원이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복원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가 우주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팽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건 다시 수축되는 구간이죠.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측정의 극한치, 여기가 계산의 극한치. 그러니까는 10에 123승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극한치는 이건 알갱이에요. 알갱이라는 거는 양자역학 아닙니까? 6차원 알갱이를 대입을 했고 측정의 극한치는 막입니다. 공간 막. 알갱이와 막은 또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알갱이는 말 그대로 동글동글한 알갱이, 무지무지하게 작은 동글동글한 알갱이를 말하는 것이고 막이라는 거는 막 우주 전체적으로 막 펼쳐져 있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막, 일반 상대성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전혀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10의 123승의 또 다른 물리적 의미, 근원 우주에 존재하는 극한 값의 B라는 거죠.
즉 10의 123승보다 더 큰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한대가 뭐냐? 수학적으로 무한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한대이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리적 무한대값. 물리적으로 가장 큰 값이 바로 10의 123승이라는 겁니다. 이제 끝과 끝이라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극한치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극한치의 비. 이보다 더 큰 숫자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게 양자역학, 알갱이, 일반 상대성 이론, 공간막 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해석한다는 거죠. 양자역학은 양력, 전자기력, 강력을 해석하는 것이고 이 두 개는 결코 융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은 공간을 다루거든요. 이거는 알갱이를 다루고 여기서 중력,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주장, 시간과 공간은 연속이라고 주장을 한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시간이라는 건 빼겠습니다. 또 다른 저의 주장은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절대 시간과 상대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빼고, 자, 공간은 연속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공간은 불연속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역시 본 여미양자홀 우주론의 핵심 그림, 이것을 또 설명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주는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근원 우주입니다. 예. 빅뱅 이전에 여기가 우리 우주고요. 빅뱅 뻥 터지면 이게 짠 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거의 근원. 예. 그거의 근원. 이렇게 해서 6차원.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지금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부 다 연속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간이에요. 이게 6차원 공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은 연속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증주할미 양자홀이 나타나가지고 얘를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버린다는 거죠. 똘똘똘똘 이렇게 말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그러면 불연속이 생긴다는 거죠. 꼬불꼬불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꼬불꼬불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거죠. 이거 지금 불연속 아닙니까? 그래서 6번째 차원을 불연속으로 만들었고, 뭐 또 그 할미 양자홀이 탄생해가지고 5번째 차원, 원래 5번째 차원이 연속이었죠. 일반 상대성 이론, 연속이 꼬불꼬불 불연속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양자역학, 5번째 차원 양자역학이 탄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비로소 제가 주장하는 어미양자홀, 어미양자홀이 이거를 불연속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우주다. 우리 우주는 세 개의 그 공간, 예,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멤브레인에 의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우주 전체가 쫙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 우주 속에 A, B, C라는 참 이상한 양자화된, 이건 연속 공간, 양자화된 불연속 공간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여기가 계산은 어디서 했냐? 계산은 여기서 했다는 겁니다. 여기 양자역학의 계산은 여기라는 거죠. 여기. 그럼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그 측정은 그 측정의 최소값. 일단 여기가 있겠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겠죠. 그 극한치는 어디겠습니까? 극한치는 여기죠, 당연히. 네.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측정은 여기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극한과 극한의 오차는 10의 120승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과연 일반 상대성 이론과, 저는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할 수 있겠느냐? 통합 안 된다는 거죠. 왜?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건 차원이라서, 차원과 차원을 어떻게 통합합니까? 차원과 차원은 서로 수직이죠. 직각이죠. 직각이라는 말은 독립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 상대성 이론과 그 양자역학을 그 합치는 통합이 아니고요. 믹싱이 아니죠. 섞는 게 아니라 6차원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 6차원에서 1번, 2번, 3번 차원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해석을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원은 양자역학으로 해석하고, 네, 그것이 이제 통합이 되겠습니다. 이제 믹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 공간은 연속이라고 주장해. 맞다고. 맞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공간은 불연속이라고 써. 맞다고. 근데 이거는 A, B, X, Y, G 연속이 맞다고. 그 다음에 A, B, C 이거 불연속 맞다고. 둘 다 맞다. 맞는 말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건트 유니버스 이제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시면 질량이 엄청나게 크면서 크기는 매우 작은 물체, 이제 블랙홀이죠. 블랙홀 혹은 빅뱅. 질량이 엄청 크면서 크기는 작은 매우 물체의 경우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모두 동원해야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질량이 엄청나게 크면서 크기는 매우 작은 물체. 네, 블랙홀이 있죠. 블랙홀보다 더 센 놈. 블랙홀보다 훨씬 센 놈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관찰은 못했는데 발견은 못했습니다. 블랙홀보다 훨씬 센 놈이 분명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걸 양자홀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거기에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미양자홀 우주론, 이게 뭐 4차원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큰 게 뻥 터졌다. 빅뱅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일반 상대성 이론도 아니고 양자역학도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세 번째 학문이 탄생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빅뱅이라는 게 어미양자홀이라는 어떤 어미양자홀, 블랙홀보다 훨씬 셉니다. 그것이 공간을 똘똘똘똘 이렇게 말아버려 가지고 네 번째 원래 직선이었습니다. 직선을 똘똘똘똘 이렇게 말아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게 우리 우주다. 그리고 그 말린 뒤 우리 세상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를 해석할 때는 이거 맞다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이거는 양자역학이라고. 그런데 그 본질은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 번째 학문이 탄생해야 한다. 세 번째 이론이 탄생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을 똘똘똘 말아가지고 새로운 우주를 짠하고 만드는, 새로운 우주를 짠하고 이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한 이론이 탄생해야 한다. 그것이 어미양자홀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보통 블랙홀을 보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건의 지평선이 아니고 차원의 지평선. 차원이 붕괴되는 그러한 어떤 홀이 있다. 그 차원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그 방정식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 그 뒷얘기죠. 차원이 붕괴되고 나서 그 뭐 물질이랑 공간들이 짠짠짠하고 뭐 안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안정화된 이후의 학문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고, 이거는 차원의 붕괴를 수식화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 공식이 발견돼야 된다. 그래서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방정식을 섞어놓고 여기에 물리문제를 적용시키면 항상 말도 안 되는 답이 튀어났다. 즉 이 두 개를 섞으면, 섞는 게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섞으면 하여튼 섞어보자. 그러면 10의 123승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여기하고 어떻게 섞습니까? 여기로 해석할 거면 계속 여기로 해석하고, 이제 즉 양자역학으로 해석할 거면 계속 양자역학으로 해석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해석할 거면 계속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답이 튀어났다. 그게 아니라 차원이 붕괴되는 그 수식이 탄생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또 새로운 학문이 탄생을 합니다. 중력을 양자론적으로 기술하는 물리학 이론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재규격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양자화할 수 없다. 양자 중력은 양자 효과가 작용하는 크기에서의 중력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여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재규격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양자화할 수 없다. 이 말이 그거죠. 여기가 일반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연속이니까 이거를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으로 자 요거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현 물리학인 양자역학으로 꼬불꼬불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차원이 붕괴되는 새로운 학문이, 차원의 붕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돼야 된다. 그래서 나타난 게 또 촉근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0차원 입자가 아니라 알갱이가 아니다. 1차원의 끈으로 이루어진
끈이다. 촉근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33cm로서 쿼크보다 1억 배 이상 작다. 이게 또 역시 존재하지 않는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증명된 바 전혀 없는 그런 이론이죠. 이거 이론을 증명을 하려면 태양계만한 입자 가속기, 태양계만한 입자 가속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현 최대 출력에 현 그 선 가속기에 입자 가속기에 10의 19승 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촉근 이론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럼 또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끈 이론의 출발점은 9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여기 6차원. 우리 우주는 6차원으로 끝났다. 그런데 한번 더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여기서 4차원, 5차원, 6차원, 6차원에서 일단 원래는 요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번 더 있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꺾어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꺾어봤습니다. 제가 비슷하게 유사하게 대칭 형태로. 여기는 다 근거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만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근거 없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근거가 없을지라도 한번 유사하게 한번 해보자. 자, 꺾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차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하기 시간 하면 이제 10차원 끈 이론이 되는 거죠. 하여튼 공간은 9차원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26승 정도 되지 않습니까? 로그 그래프니까 26승. 그 여기서 최대 출력 6차원 여기 아닙니까? 여기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최대 출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6차원보다 더 한 요 정도, 요 값보다 더 그 측정을 하겠죠. 측정 그 최대 출력치는. 그러니까 9차원에서 이만큼, 이게 19승이에요. 19승. 이렇게 이 차이가 10의 19승 배. 네, 여기가 26, 여기가 26, 여기가 한 7 정도. 26 빼기 26 빼기 7 정도 하니까 19 나오네. 19 나오네요. 맞죠? 여기 26. 여기가 26. 그게 아니구나. 네, 여기가 25. 네, 25로 해야죠. 선으로 이렇게 걸려야 되니까. 네, 25. 그래서 한 뭐 1이나 2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그건 당연히 최대 출력이니까. 여기보다 조금 더 측정해야 되겠죠. 그 선 가속기가. 네, 그래서 10의 19승이라는 그 설명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이 된다. 근데 과연 이거겠냐 이런 거죠. 제 질문이. 자, 그러면은 아니 그럼 10차원은 어디입니까? 그럼 여기? 네, 그럼 11차원은 11차원은 쭉 올라가면 여기? 그럼 12차원은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가? 어디까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죠? 이게 결국 무한대 아닙니까? 무한대. 예, 그래서 끈 이론의 가장 큰 또 단점이야. 자, 12차원. 그럼 13차원은 안 되냐? 네, 뭐 또 누구 기막힌 사람이 13차원을 만들어내겠죠. 그럼 14차원은 안 되냐? 99차원은 왜 안 되냐? 99차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99차원 나오죠. 그래서 과연 이 차트가 맞겠느냐, 이렇게 휘어지는 이게 맞겠느냐, 아니면 이게 맞겠느냐,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이제 하도 이상하니까 M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M이론은 기본적인 1차원 막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신 2차원 또는 5차원 막을 포함한다. 네, 그 촉근 이론은 M이론을 축소화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즉 M이론이 더 이제 그 촉근 이론보다 M이론이 더 낫다. 네. 근데 역시 M이론도 문제는 역시 5차원 막, 저는 3차원 막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 아까 가로 세로 높이 X, Y, Z 역시 5차원 막이라고 하는 순간 이거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맞겠죠. 5차원 막이. 그럼 역시 6차원 막은 왜 존재하는? 7차원 막, 8차원 막. 어떤 뭐 수학적 계산에 의해 가지고 6차원 막은 존재 안 하고 5차원 막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할 겁니다. 뭐 수학 그 물리적 어떤 공식이나 계산에 의해서. 근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 증명하려면 태양계만의 입자 가속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여기만 존재, 여기까지만. 실제 현상은 여기만 존재하는데 여기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참 그러면 실험을 해보자. 진짜 있는지 없는지. 태양계만의 입자 가속기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역시 또 논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이렇게 여기서
왜 하필 6차원에서 이렇게 변곡점을 그립니까? 설명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출현을 합니다. 왜? 여기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섞어보자. 통합해보자. 웜홀이라는 특이한 시공간 터널 현상을 하면은 이제 이게 통합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역시 공간이 이렇게 저의 주장에 의하면 빨간색 공간이 우리 공간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빨간색이. 그 빨간색의 수직 방향,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어미 양자홀이 있다. 자, 그런데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없다. 야, 블랙홀이라네요. 블랙홀. 블랙홀 공간이 속으로 푹 들어간 거 아닙니까? 공간이 속으로 푹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도 공간을 블랙홀로 블랙홀 하나를 놔가지고 공간을 푹 이렇게 해요. 이거 뭡니까 이게? 우주 반대편하고 이게 우주 반대편 아닙니까 지금? 반대편이 이거 연결됐네요. 여기로 가면 바로 우주 반대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냐? 이게 웜홀이다. 근데 또 그럴듯하죠. 그러면 또 여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네. 여기도 블랙홀 하나 넣어가지고 네. 뭐 요렇게 연결하면 여기서 우주선 타고 우주선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갔다가 바로 가네요. 이게 가능하겠느냐? 자, 그 어미 양자홀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미 양자홀이 존재한다. 이게 어떻게 휘어집니까 이게? 네, 이게 어떻게 휘어져 이게? 여기 어미 양자홀하고 뿅 충돌하죠. 이 어미 양자홀 우주론에 의하면은 그 웜홀은 틀렸다. 그럼 또 이제 역시 그 웜홀하고 블랙홀하고 화이트홀하고 또 연결하자. 그건 이제 또 옛날에도 많이 설명을 했죠. 블랙홀은 요쪽이고 화이트홀은 요쪽이다고 해가지고 우리 우주는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상으로서 요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화살표 방향 이렇게 즉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이렇게 연결하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정 뉴턴 역학, 고리 양자 중력 이론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어떠한 이론도 실패를 하였습니다. 왜 다 10에 123승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니까. 그런데 역시 분명 진실은 오직 하나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현 물리학에서 못 찾아서 그러지. 그 찾는 시도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데 못 찾았다. 그 어떠한 이론도 실패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과학자들이 새로운 물리가 필요하다고 임무와 말하고 있다. 이런 거 다 아니다. 이게 아닌 것 같다. 새로운 물리가 필요하다. 왜? 진실은 분명 존재할 거니까. 그 판단은 여러 번 제가 설명했듯이 매우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맞냐 이게 진짜로. 이게 진짜로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우주는 6차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한다면 9차원 했다가 10차원 했다가 11차원 했다가 12차원 했다가 13차원 했다가 14차원 했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프 모양도 이상하고. 끝으로 M이론, 위키백과에서 M이론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어떤 11차원 11번째 차원의 반지름, 저는 그러면 6번째 차원의 반지름, 11차원 시공간 플랑크 길이. 11이라는 숫자를 다 6이라는 숫자로 고치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공식들로서 이제 M이론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수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이 M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미 양자홀 우주론도 이와 같은 특성들이 나타날 거다. 우주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어미 양자홀의 그 지름, 그러면 우주의 지름, 어미 양자홀의 밀도 등등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반인이라서 그냥 단순히 그림만 그렸습니다. 혹시 그 전문 물리학자 분께서 본 우주론에 관심이 매우 깊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이러한 수학적 전개를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다 보니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네요. 그래서 절대 기준점, 이게 0이 기준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절대 기준점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본 동영상이 사실이라면 여기를 0으로 잡고 이제 모든 이제 물리 상수가 펼쳐져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